대표님, 네? 혹시 몸이 빨리 좋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뭐 요령껏 해갖고 좋아진다, 빨리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코로나 때 헬스장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죠. 그때 좀 어떠셨어요? 그때 코로나 중간에 여기 투짐을 오픈했고요. 국가에서는 또 막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코로나 때 살아남을 수 있던 거는 회원들 소개였어요. 그런 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른 분을 소개시켜줘서 오니까. 그러면 잘 되는 헬스장과 안 되는 헬스장, 이 두 군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정말 있죠. 안 되는 헬스장은. 안녕하세요, 윤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광동구에서 홍보나 마케팅도 없이 몰려드는 회원들로 인해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은둔고수 헬스장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평일 오후 점심시간인데도 이렇게 트레이닝 수업을 하고 계시네요. 바쁘신 것 같으시니까 끝나면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 죽어? 대표님, 혹시 지금 뭐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발목이 접질러지면서 무릎 슬관절에 있는 근육이 뒤로 눌려갖고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가 생겨서 풀어드리고 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일동 투지미틱스 대표 조원준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너 경력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2003년부터 시작해갖고요. 만 20년째 그리고 횟수로는 21년째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제가 레슬링 선수 생활 중에 부모님께서 허리가 많이 아프셔갖고 어떻게든 고쳐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 학교에 이제 운동 처방실이 있었는데 저희 교수님께 재활 운동을 배우려고 헬스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 취미에 맞아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이곳은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곳은 2021년 10월 16일에 처음 오픈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픈한 지는 1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이곳은 몇 평이에요? 여기는 지금 밖에 있는 테라스까지 85평 정도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PT 샵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공간이 커갖고 이 회원은 100명만 받고 나머지는 PT 회원만 받고 있는 멤버십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이런 PT샵을 오픈하려면 대략 얼마 정도가 드나요? 여기 처음에 오픈하게 투자 금액이 한 3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차리냐에 따라서도 기구를 얼마나 좋은 거 그리고 인테리어에 얼마 투자하냐에 따라 보편적으로 이 정도 차리려면 한 3억 정도 생각하시고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의 회원 수는 총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멤버십 회원은 100명이고요. PT 회원은 한 120명 정도 해서 총 220명에서 250명을 평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개인적으로 네. 하루에 몇 건 정도 수업을 하시나요? 제가 하루에 평균 10개 정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많으면 12개, 적게는 8개 정도 평일만 하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은 꼭 쉬고 있고요. 보통 1회당 수업료는 얼마 받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트레이닝이 아니라 움직임을 받쳐주고 근막이완하고 같이 하면서 아프신 분들을 재활을 하는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수업 단가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강하고요. 이거 평균적으로 8만 원, 세션에 따라서 1회 수업료는 15만 원, 최소 수업비가 회당 8만에서 9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평균적으로 이런 트레이너분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보편적으로 선생님들 수업이 9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말까지 같이 운영을 하시면 400에서 500 정도 평균적으로 트레이너들이 가져가시고요.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700, 800 아주 이렇게 아침 새벽 6시부터 주말 저녁 12시까지 일하시는 분은 한 1000만 원까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침에 한 7시 반쯤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9시쯤 출근해서 도착하면 10시부터 제가 1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1시부터 3시까지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3시부터 10시까지는 보편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50분 수업이고 10분 쉬는 시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도시락을 싸갖고 샐러드식으로 10분 만에 밥을 좀 먹고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매일 이렇게 개인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일요일은 쉬는 시간이
아니고 토요일까지는 하루에 2번씩 꼭 운동을 합니다. 관리를 해야지 아무래도 제가 회원들한테 당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수술을 해서 많이 아파요. 운동을 안 하면 또 통증이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통증을 잡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근력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1번 그리고 2번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헬스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네. 보통 사장님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봤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 운동하시는 공간인데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분들을 관리해 주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을 관리하려면 자기 자신한테 하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본인부터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회원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게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느 부위를 운동하시나요?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운동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운동이 벤치프레스겠죠?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 횟수로는 5년 차. 사장님 어떤 분이세요? 사장님 잘 알려주시고 수업을 하다가도 모르는 부분에서 많이 의지하고 알려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대표님, 같이 지금 동업하시는 사이시잖아요. 네. 혹시 싸울 일은 없으세요? 많이 싸웁니다. 네, 일적인 부분이 사람이다 보니까 네,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싸우다가도 이제 조율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싸우고 나서 어떻게 푸세요? 심하게 싸울 때는 나중에 저녁쯤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서 그냥 그때는 좀 그랬으니까 다음에 만났을 때 좀 더 조율하는 식으로. 그 연인과 같은 사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대표님, 네? 지금 회원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주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 주시나요? 저는 기능성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 자기의 몸의 움직임을 느끼고 움직이면 근육은 자연히 따라간다는 게 제 운동 트레이닝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억지로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근육이 그 무게에 맞춰서 움직이는 마지막 수축 지점이 생겨요. 그 지점이 가슴이냐, 하체냐, 어깨냐, 등이냐, 팔에 따라서 부위별 운동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부위별 운동은 모두 기반이 전신 밸런스,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회원들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표님, 네? 혹시 몸이 빨리 좋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뭐 요령껏 해갖고 좋아진다, 빨리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그냥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음식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삶이 건강한 몸을 빠르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몸이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회원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분들한테는 항상 급하게 만든 몸은 급하게 무너지는 마련이라고 차근차근 그 기본을 닦기 시작해서 탄탄하게 만들어야지 빨리 만든 몸은 모래성처럼 부서지기 쉽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항상 짧은 시간에 하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네. 우리 생활의 일부처럼 처음부터 죽기 직전까지 가져간다는 같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 게 회원님들 위해 건강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항상. 회원들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어떻게 하면 몸을 빨리 만들어요? 이렇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저 회원들한테 항상 그렇게 되짚어서 그래요. 몸은 제가 한 달, 2달, 3달 안에 빨리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대신 무릎 관절 나가고 어깨 관절 나가고 다쳐서 허리 다쳐서 그렇게 얻은 몸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전 그렇게 항상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루 일과가 이렇게 바쁘신데 식사할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네, 도시락을 싸갖고 오긴 하는데 식사도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밥하고 샐러드랑 닭가슴살을 먹기 때문에 수업 중간에 먹을 수 있게 돼요. 그게 일상생활로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좀 음식을 평상시에 빨리 먹게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항상 여기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정도만 식사를 하고 있고요. 닭가슴살에 염분 그 치즈랑 유지방이랑 같이 해갖고 샐러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양가를 다 골고루 관리하셔서 섭취를 하시네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은 1:1 비율에 네. 나머지는 야채를 그 정도는 먹는 걸로 해갖고 한 끼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눠서 먹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샐러드만 따로 몇 개씩 싸갖고 와서 한 4시간에 한 번씩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 못하는 거는 영양제를 통해서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네. 헬스장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죠. 그때 좀 어떠셨어요? 그때 코로나 중간에 여기 투짐을 오픈했고요. 국가에서는 또 막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전에 벌었던 수익금이 있는데 집은 운영을 해야 되고 애들은 키워야 되는데 좀 막막했죠. 그러면 헬스장 영업이라든지 네. 회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네. 극복할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나 네. 방법들이 있었었나요? 저는 그 회원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제가 코로나 때 살아남을 수 있던 거는 회원들 소개였어요. 지금도 사실 제 회원들의 거의 90%가 다 다른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른 분을 소개시켜줘서 오니까 정말 절실히 운동을 필요할 때 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트레이닝을 이제 그 아프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다 소개를 해갖고 코로나를 버텼거든요. 지금 당장은 제가 힘들지만 그게 진심을 다해서 오면 결국에는 다시 다 돌아오더라고요. 예. 특히 좋을 때 말고 힘들 때. 네. 그러면 마케팅을 하지 않으시고서도 네. 회원 수가 이렇게 풀로 다 찼다는 거는 네. 그렇게 소개 같은 게 영향이 되게 컸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특별히 이렇게 심하게 홍보를 하지 않고요. 다 소개로 와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따로 홍보하지 않았어요. 한 3개월 지나고부터는 홍보 없이 다 거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최고의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진심이네요. 진심. 네, 처음에 물론 차렸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 임팩트 있는 시설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진심을 다한 마음하고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내실을 가꾸는 게 저는 최선의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입장으로서 네. 일하시는 트레이너 분들이 네.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고 네. 좀 더 나은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네. 가장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회원을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회원,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다 보면 그게 최고의 마케팅이죠. 자기의 돈벌이가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러면 잘 되는 헬스장과 네. 안 되는 헬스장 이 두 군데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정말 있죠. 안 되는 헬스장은 일단은 그 안에 있는 회원 관리가 잘 안 돼요. 예, 잘 되는 헬스장은 한 번 오면 네. 다른 데를 안 가고 계속 있게끔 하는 게 한 번 방문을 하는 게 어렵지 계속 재방문할 의사를 만들어주는 헬스장을 만드는 게 좋지. 네. 안 되는 헬스장은 일단 직원들이 불친절해요. 두 번째, 네. 지저분해요. 근데 기구가 많고 시설이 넓고 하지만 들어갔을 때 맞아주는 사람이 웃어주지 않고 찡그리고 있고 그리고 봤는데 지저분한 헬스장은 다음번에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아요. 그거는 물건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요새 인터넷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한 번 사용했는데 제가 싫어요. 그럼 재구매를 안 하면 처음에 홍보를 해서 반짝이지만 재구매율이 떨어지는 상품이 살아남을 수는 없잖아요.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 오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좋은 헬스장과 아닌 헬스장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대표님의 목표나 꿈이 있으시다면?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 회원들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정신적, 심리적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건강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회원들한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우리 국민의 건강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트레이너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진심을 다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밑에 있는 직원이라도 제 주위에 있는 트레이너라도 사람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국민의 건강의 질을 높여주는 게 제 큰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헬스장이나 네. PT샵을 오픈하고자 하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네.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젊은 창업자분들한테 특히 해주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수업비가 일을 하면 반은 센터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쉽게 차린단 말이에요. 이것만 내가 다 벌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오시는 회원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돈벌이를 급급하지 보고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창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표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